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의 확진자가 1,300명을 넘어선 주말이었습니다. 관악구 왕성교 회발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명칭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만 없었다면 하고 싶은 게 또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 계절입니다. 6월 2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왕성교 회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시 10명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노원구 서비스공단 노조가 비정규직의 일반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미 정년이 보장된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중구가 어르신 공로수당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금액 인상도 검토하고 있지만 복지부와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민선 til기 2년을 맞아 이성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전단기의 소회와 코로나19 대응 현황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3단계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주말 사이 발생한 코로나19 국내 상황과 정부 방역 지침 정리해 주시죠. 네, 29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명으로 총 확진자는 12,757명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의 상당수가 지역 감염자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이 대전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관악구 왕성교회와 경기도 안양의 주영광교회 집단 감염이 신규 확진자 발생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12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해외 유입 사례에서도 두 자릿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이 안팎으로 계속되는 형국입니다. 한편 정부는 각종 사회적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총 3개 단계에 걸쳐 거리두기 강도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산발적인 소규모 유행이 계속되지만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인 2단계는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확산세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대량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유행 수준의 감염 확산이 이뤄지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3개로 나눈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정부는 현재 상황을 1단계 상황으로 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방역 지침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작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시점과 조치 사항이 난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당국의 체계적인 조치와 함께 개인 위생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달 10만 원씩의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구의회는 공로수당의 확대 지급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서양호 구청장이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공로수당.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해 올해는 중구 전체 예산의 3.2%인 164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돼 12,600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채 시행된 제도인 만큼 협의 완료를 조건으로 예산 집행을 승인해 준 겁니다. 하지만 복지부와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상황. 박영환 의원은 조속한 법적 절차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법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공로수당 사업은 수십 차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역할 분담 등으로 의견 차이가 있어 여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는 어르신 사회보장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확대하자는 주장입니다.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고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더 주자는 겁니다. 중국 거주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씩 확대 지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 공적 급여를 지원받는 어르신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체 어르신에게 확대 지급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10만 원인 공로수당의 대상을 전체 23,620명으로 확대하면 300억 원이, 여기에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더할 경우 850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중구의 사회복지 예산은 1,134억 원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노원구 서비스공단 노조가 비정규직의 일반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단 측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이미 정년이 보장된 만큼 일반직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서비스공단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40여 차례 교섭을 벌여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 서비스공단 노조는 결정적으로 공단이 만든 노조 와해 문건을 입수하게 돼 쟁의 행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근래 들어 노조 와해 문건이 입수되어서 저희가 투쟁으로서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노원구청 로비를 점거한 100여 명의 조합원. 이 가운데 10여 명은 구청장실이 있는 청사 5층으로 진입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합니다. 노조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 비정규직의 일반직 전환과 정년 연장입니다. 노조는 공단 직원 300여 명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은 55명에 불과하다며 신분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핵심 요구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고령 친화 직종의 정년 연장 이 두 가지를 핵심 요구로 주장을 해왔는데 전혀 진전이 없고 공단 측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단은 노조가 주장한 비정규직은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이며 사실상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공무원 임용고시를 통과한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 직원의 신분을 똑같이 할 수는 없다며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 와해 문건과 관련해선 사과문을 내고 이사장이 사임했습니다. 일반직 전환을 두고 노조와 공단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은 자치구청장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로구로 가볼 텐데요. 과거에는 구로공단에서 지금은 4차 산업을 이끄는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구로구의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성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민선 7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현재 구로구의 대응과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구로구에는 구로 콜센터라고 하는 아주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요,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2차, 3차, 4차 이런 지역 확산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조기 대응과 그리고 조기 격리 여기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거는요, 지금 확진자가 1명, 2명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역 사회에 2, 3차 감염 이렇게 확산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요, 저희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방역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추가적인 감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청장님 올해에는 민선 7기 2주년 또 구청장 임기로는 10년째인 해입니다. 여기에 구 개청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
이런 의미 있는 시기에 현직 구청장으로서 감회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과거에 구로구가 참 굴뚝공장이 많았던 그런 공장지대였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산업 노동자들이 참 많았지요. 지금도 경제도시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첨단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 구로구는요 대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산업단지에서 문화단지, 또 도서관이 많은 도시, 또 녹색도시, 또 이런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아동 친화 도시 이런 방면으로 많이 이제 저희가 질적인 어떤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공단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같이 봐왔는데요. 제가 이 아주 변화의 가장 극적인 순간에 구청장을 하고 있어 대단히 기쁘기도 하고 네. 또 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다산 목민대상 대상도 수상하셨고 또 매니페스토 평가에서도 구로구는 상위 그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원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제가 잘한다기보다 하긴 어렵고요. 저희 구청 직원들이 아주 단합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주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국민들께서 저희 구청에 신뢰를 보내주고 많이 협력해 주시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민대상은 제 개인의 영광은 아니고요. 저희 구로구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매니페스토는 저희가 11년째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계속 연속으로 수상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공약이기 때문에 최소한 공약은 제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그건 제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과에 대한 그 몫을 우리 구민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돌리셨는데, 자 그럼 이 민선 7기 절반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지난 2년 동안에는요, 참 의미가 있었던 거는 구로구에 드디어 100호 도서관, 구로 기적의 도서관이 신도림동에 개관했는데 그게 구로구의 100번째 도서관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임기 동안에 도서관을 한 60개 이상을 새로 지었는데 드디어 100호 도서관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구로구의 그 아주 숙제였던 가리봉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아주 시원한 남부순환도로를 보게 됐고요. 또 구로 청소문화의 집 또 문을 열게 기공을 한 거라든지 또 옛날 교도소 자리에 새로운 이제 그 주택과 주상복합과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 이제 기공식을 한 것이라든지 또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여기 이제 현대화가 거의 완전히 완료되고 이어서 가류봉시장 현대화 사업도 완료하게 된 거 뭐 이런 등등 많은 사업들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이제 절반 지났고요. 제 마지막 남은 2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2년 동안 못한 것 남은 2년 동안 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 정말 기쁜 거는 저희 안양천에 대규모 초화원이 생겨난 겁니다. 안양천에 이제 약 10만 점의 각종 초화가 심어졌고요. 서울에서는 가장 큰 그런 그 수목원 스타일의 초화원이 생겨나서 이제 네. 구로구가 본격적으로 녹색 도시로 이제 변모를 시작했습니다. 예. 자,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정말 2년 남으셨습니다. 3선 연임 제한 때문에 구청장에는 더 이상 출마하실 수 없죠. 자,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예, 진행해 오던 사업들을 마무리할 시기일 텐데요. 자, 마지막 2년의 임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이제 제가 후회 없이 남은 2년을 다
제 할 수 있는 모든 그 능력을 다해서 쏟아붓고 그리고 떠날 생각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다 완료하지 못한 일들, 교정시설 이제 거기에도 완료해서 이제 주민들이 입주하고 단지가 이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고요. 남부순환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도 그때까지는 끝내고 싶고, 또 도서관도 지금 새로 짓는 여러 군데를 다시 하고 싶고, 완전히 다 확정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녹색도시 때문에 저희가 천왕산에 아마 서울에서는 가장 좋은 캠핑장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내년이면 이제 다 끝납니다. 그것도 이제 다 완료하고, 또 그동안은 약 10여 년 동안 해왔던 구로구 수방사업, 이제 수해 없는 도시를 위한 네. 수방사업도 이제 완전히 완료하고, 제가 도시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품격을 다 갖춰놓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고 떠나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구로구의 미래를 위해서 스마트 도시 사업 여기에 대한 아주 탄탄한 어떤 출발을 시켜놓고 네. 제가 떠나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자, 이 코로나19 방역에 12년 구청장 임기 마무리까지 남은 2년이 지난 10년보다 바쁜 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로구민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민선 7기 절반을 맞아 이성 구로구청장 연결해 봤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의장에는 동대문구 삼선 출신 김인호 의원이, 부의장에는 김기덕, 김광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후반기를 이끌어갈 수장으로 김인호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김 의원은 8대와 9대를 거쳐 10대까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3선 의원으로 투표에 참여한 105명의 의원 중 99명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김 신임 의장은 서울시의회를 정책, 입법 중심의 조직으로 개혁하고 아울러 일하는 의장이자 실무형 의장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국면인데 이 책임감이 더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를 이끌었던 분들하고도 후반기도 잘 협의해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열린 부의장 선거에서는 마포구 4선거구 출신 김기덕 의원과 도봉구 2선거구 출신 김광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번 의회 후반기는 코로나19 정책 개발, 그린 뉴딜 정책을 선도해야 될 매우 중요한 시기의 서울시의회입니다. 열과 성의를 갖고 의원 활동하시는 젊어진 의회, 열공하는 의회를 뒷받침하는 의장단이 꼭 되어야 됩니다. 우리 10대 의회는 젊고 유능한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입성을 하셨습니다. 천만 시민으로부터 또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재평가받을 때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편 의장단 구성을 마친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0대 의회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8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에 큰 내홍을 겪었던 마포구의회도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의장에는 재선의 조영덕 의원이 선출됐는데 전반기와 같은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제8대 마포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미래통합당 조영덕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구의회 정례 본회의에서 의원 투표로 정해진 겁니다. 같은 당 초선인 김종선 의원과의 대결에서 전체 정원 18명 중 14표를 얻어 선출된 것, 조영덕 의원은 공덕동 출신으로 6대 구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입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조영덕 의원은 집행부와 함께 마포의 미래를 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의원 교육을 진행하고 의회 인력의 증원과 의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현안의
원만한 해결, 전문성 향상을 통해 체계적으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일침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부의장에는 신종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기석 의원과의 2파전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로 결정된 겁니다. 이번에 당선된 조영덕 의장님과 같이 마포구의 발전과 마포구의 위상 성립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마포구 의회는 다음 달 열릴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8대 의회 후반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장도 다음 달 초 선출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국회의원이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협조를 건의했습니다. 남 의원은 후보지인 송파구 방이동 운동장 부지가 한예종 6개 원 이전이 모두 가능한 토지라며 토지 매입 비용 또한 다른 후보지보다 적게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 의원은 박양호 문체부 장관이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달 한예종 이전과 관련한 용역을 착수해 연내 이전 부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한 달간 서울 확진자 수만 482명이었습니다. 클럽과 리치웨이, 탁구장, 교회까지 500명에 가까운 숫자는 기본만 충실히 지켰어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던 수치입니다. 개인 방역에 힘쓰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